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4만1천 평창 국민 여러분, 우리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시작한 민선 8기 군정은 이제 곧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며 민선 8기 군정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2년의 시간을 앞에 둔 지금이 민선 8기 군정의 역량과 방향을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본 의원도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국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역할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자리에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 반성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민선 8기 군정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또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감히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려고 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우리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4만1천 국민 앞에서 진심과 열의를 다한 질의와 답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 일문일답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늦은 저녁을 식당에서 먹으면서 어제 TV조선에서 우리 군수께서 관련된 내용을 나오는 걸 제가 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 몇몇 명이 지금 시청할 정도로 상당히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군수께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평창 국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불미스럽게 좋지 않은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요. 그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우사를 내 조카가 샀는데 내가 산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내가 오늘 김광성 의원님께서 물어보신다 그래서 지금 내역서를 그 내 조카가 그분에게 돈을 넣고 또 그분의 구체를 또 승계받은 그 내역을 지금 띄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은 네네. 내 조카 이름으로 그분에게 돈을 다 넣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네네. 또 지금 현재도 내 조카가 그 우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기구 센터 땅을 사준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분이 그 자제분 송재인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그 전에 이제 저에게도 많은 호감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시면서 그 자기 땅이 안미에 있으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농기계 센터가 지금 다 있는데 봉평과 용평은 두 개면에 하나가 있고 다른 면은 다 있는데 대화면만 없으니 하나 신청을 해서 자기 땅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나한테 뭐 수없이 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살 수가 있으면 사겠다. 이런 그 팩트 안에 것만 가지고 어제 방송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또 대화면에 여기 남진삼 의원도 아마 잘 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에 번영회, 체육회, 네. 또 농업 대표자들하고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대표자들하고 모여서 그 송재인 씨 토지하고 또 여러 사람 토지 중에서
어느 토지를 해야지만 대화면 농기계 센터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이용하기가 원활한가 검토를 해다와. 그래 대화면 번영해서 대화면 농가들하고 모여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더이사장 축제장 협회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안 사줬다고 불만을 가지고 또 방송에 예, 예.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 내용은 아무 여기까지 관계도 없고 듣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방송에서 그 팩트를 예, 예. 먼저 얘기는 검토를 해서 사겠다 이런 팩트 잘라버리고 예, 예. 검토해서 적절하면 사주겠다는 사주겠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군수께서 나중에 반박자로 뭐 발표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 지금 그렇게 중재 해주시기를, 예.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지금 예, 제소하려고 예. 지금 계획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 물으니까 지금 답변하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제가 그 일문일답에 이제 앞서서 군수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 11일에 그 KBS 춘천 뉴스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 철원 고성과 함께 평창이 낙후도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되었다는 내용을 혹시 군수께서 보고 받으셨나요? 보고는 못 받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된 결과인지 군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거는 뭐 아마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마 예산 심의를 했고 또 우리 인근 시군보다 비율을 따진다면 우리 평창군 1년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영월이나 네. 정선이나 다 봤을 때 우리 평창군 1년 예산이 한 기본 예산이 6천억이고 거기서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해서 한 7천억 정도. 작년 본 예산에 6천억. 또 이번에 추경에 1천억 했지 않습니까? 네. 990억. 이런 예산을 우리 중앙부처에서 뭐 많은 예산 공모도 하면서 이제 사업단 그 외에도 좀 있지만 김광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영월이나 정선처럼 이렇게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네. 대관령면부터 진부면, 봉평면 인구도 한 5천 명씩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집중돼 있다면은 어떤 인프라 또 구축 이런 것도 또 관광 문화 이런 사업들도 그 영월 같으면은 한 개 군 단위, 읍 단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 평창군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에 인프라 구축을 하면은 평창읍도 해야 되고 또 평창읍에 한 미통면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평창 국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1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1등을 벗어나자면은 네. 지금처럼 우리 평창군이 정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평창군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좀 그렇게 되기를 1등급을 벗어날 수 있기를 군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이제 많은 공약을 저번 선거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공약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군수께서 5가지로 압축을 한 공약이 있잖아요, 군수님. 그 핵심 공약. 그 5가지 군수님 알고 계시죠? 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문화, 관광, 그리고 네. 농업, 복지, 교육, 그리고 문화, 관광, 복지, 교육, 농축산업 그렇습니다. 5가지. 그 내용이 아니고 군수께서 그 5가지 한 것 중에 그 5가지가 첫 번째는 침체한 지역 경제 회생 대책. 네. 그 두 번째는 위기 농업 극복. 네. 기억나시나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농업이라든가. 세 번째가 마음에 드는 교육 환경 조성. 네, 그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지역 소멸 방지 대책. 네. 다섯 번째가 행복한 정주 환경 조성이 그 군수님께서 하신 네, 그 핵심 복지에 다 그러니까 들어가 핵심 있고. 네. 5가지니까 그 이 공약 사항을 군수님께서 항상 머리에 두시고 항상 지금 군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제가 본 의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군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지난 2022년 그 토론회 당시에 군민들께 드리는 5가지 약속이라고 군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또박또박 그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군수께서?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니 그 내용. 이 내용 말고 네. 군수께서 아주 군민들 4만천 군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네. 아주 5가지를 또박또박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억 나시는 지금 기억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네, 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군수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네, 계시는데 말씀하십니다. 기억합니다. 예. 그 하도 뭐 많으니까. 아니 저- 하도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군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군수께서
그 반드시 좀 난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약속이 있을 그 5가지 안에 그 다 정책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아니 주신다. 그거하고 요거는 좀 틀린 내용인데 이리 제가, 마- 말- 먼저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교수님 좀 보세요. 첫 번째 바르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르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겠다. 밀어주기 등 내 사람 챙기기 등은 반드시 없애겠다. 또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다. 그 세 번째는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사업은 화려하게 포장하여 국민을 기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세금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 요인 없애고 손실 요소 없애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나는 평창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평창을 평창답게, 군민을 군민답게, 군정을 군정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신 거 기억하세요, 교수님? 네. 그 이대로 하고 계신가요, 교수님 지금? 네, 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내년에 군정기를 또 하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좀 인지해 주시기를 군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군수님.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이종원 있어요. 의원이 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안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군수님께서 방송 토론회 당시 이게 별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군수께 아니, 별개는 네. 이 내용 안에 정책과 네, 네. 비전 안에 이야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군수님 그 공약 사항 중에 가장 주민 밀착형 예산 중에 군수께서 농촌 도배수로 그다음에 도시계획 또 취락지구 그 도로 개설 등을 2026년까지 군수님 임기 내에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100%. 근데 지금까지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추진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농촌 도배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농업 농촌에 요즘에 가장 어렵고 이래서 기반 시설부터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리 평창군 예산이 630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 배정되는 사업도 작았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에 그 예산들을 많이 포함해서 이번에 농사 끝나면은 도배수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많이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진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행률은 지금 예산 심의가 이제 며칠 전에 끝났으니까 네. 각 지역에 어디가 어떤 상황인가 다 파악해서 각 읍면장들한테 파악받아서 네. 우리 뭐 건설과라든가 농업 기술센터라든가 해서 그 사업들을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몇 프로 되신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네요, 군수께서 지금. 몇 프로 한 거는 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군수께서 100% 하신다 그러길래 그럼 이건 이대로 하고 그다음에 군수께서 그 평창 남부 특히 그 대화문 공약 중에 그 서울대 평창 분원을 그 방송 토론회 할 때 군수께서 반드시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군수께서 공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건지 군수께서 좀 서울대학교 어떤 부분이요? 평창 분원을요. 평창 분원?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을요. 병원. 병원 분원을 네. 반드시 유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공약을 세우실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반드시 유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건지 네,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했던 것은 민선 6기 때 네. 병원 원장하고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우리 평창의 분원에 평창 캠퍼스에 서울대학교 안에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서로 업무 협약을 그때 또 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공약으로 세웠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그때 변경을 해서 우리 평창군에 병원을 유치하는데 돈을 단돈 1원도 못 내겠다. 네. 그러나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이 한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가져와 보라 해서 우리가 회의를 우리 군청에서 7번을 했습니다. 제가 또 병원에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서울대학교 원장님하고 관계자들 얘기가 돈은 한 푼도 못 되지만 서울에 있는 건설 회사를 이쪽에 우리 평창에 보내줘서 우리 평창군에서 토지를 10만 평을 사주면은 토지를 네. 10만 평을 사주면은 그 10만 평에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짓겠다.
그래서 하다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를 아마 의원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의원님한테도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몇 번 말씀드린 의원님께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뭐 분명히 저보고 말씀하셨죠. 네, 네. 예, 기억납니다. 나 적극 기억이 납니다. 기억납니다, 저도.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군수께 제가 지금 와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수님 공약 당시에 어떻게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는 제가 말씀이에요. 그거는 의원님이 저한테 그냥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걸 다 아시면서 그걸 물어본다는 거는 군수- 반드시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한 것이요. 근데 군수께서 공약을 세우실 때 어떻게 반드시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반드시란 얘기를 하셨는데 반드시 군수께서.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10만 평을 우리 군에서 땅을 토지를 사줬을 때 건설회사에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평창군에 거기다가 기반 시설을 하자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3년 차가 3년 걸리고 돈은 300억도 더 들어가고 들어가는 도로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짓는데 또 몇 년 걸리겠죠. 아파트 분양하는데 거기 토지가 얼마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가 80만 원, 100만 원씩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그 평창 역사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땅을 한번 그 가감정을 해보니까 네. 평당 100만 원씩 나옵니다. 네, 네. 100만 원씩 하는 땅을 10만 평을 사자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며 그 땅을 그 건설회사 줬을 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얼마가 되며 그또 짓는 공사 기간이 군수님 13년 군수께서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네. 걸 알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거는. 아니 그 안 된다는 거 아는 게 아니고 군수께서 공약을 세우실 때 이걸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께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군수께서 군수가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추진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군수께서 저게 후보 시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군수께 지금.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에 민선 6기 때 거기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원장님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네. 어떤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공약을 세웠는데 공약을 세우고 보니까 그 다시 협의를 해보니까 그 사람 돈을 한 푼도 못 댄다고 하니까 안 공약을 되는 하실 거죠. 때는 군수님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군수님 그때는요. 그때는 하려고 했었죠. 네. 의지가 있었죠. 의지가 있었죠, 예. 군수님. 예. 근데 만다 벌써 이렇게 협의를 해보니까 네. 도저히 안 돼서 그때 김광석 의원님한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알겠습니다. 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보고 얘기했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하신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안 예. 된다고 해. 예.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드시 하려고 했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럼 그 내용은 그렇게까지 군수님 네.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창의 공약 중에 그 군수님께서 수원여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에다가 그 노인 전문 병원을 유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군수께서? 네. 예, 그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군수님. 그거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네. 수원여대 총장하고 관계자하고 제가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하고 내 사무실로 온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추진위원장도 오고 했을 때 이 수원여대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우리 군으로 다시 돌려다와. 그럼 군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요양원을 짓겠다. 네. 했더니까 그 수원대 총장께서 그 수원대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하려고 의지를 보였는데 수원대 총장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건물을 짓다가 네. 지금 그 시행사하고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소송이 걸렸나 이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 하겠다 그랬는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짓는 것은 80%를 지었다. 수원여대에서 생각할 때는 60%밖에 안 됐다.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네, 네. 그렇게 돼서 그 수원여대에서 80% 지은 그 공정률을 공사비를 다와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수원여대에서는 공사 공정률이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소송이 끝나면은 자기들이 바로 수원여대 추진을 하기 때문에 평창군에 넘겨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 지금 현재는 기다리는 네,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포기를 하면은 네, 네. 우리가 받아서 뭐 거기다가 그 요양원을 하려고 어제도 우리 그 담당 과장 불러서 얘기했어요. 요양원을 하시겠다는 군수님 의지는 확실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저는 그 요양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양원은 거기가 안 되면은 예, 예. 다른데 토지를 부지를 사서라도 네,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드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그 외국인 이제 근로자 그 숙소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5분 전에 관련해서 또 그 이제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이게 얘기를 했는데 군수께서 지금 그 외국인 숙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좀 저한테 좀 답변해 주시죠.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에 이제 우리 군에서 그 농업기술센터 우리 과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북부권 우선 예산이 많이 우리 평창군에서 여의치 않으니까 북부권의 한 동 여기 남부권의 한 동을 네.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서 우리 군청 직원하고 그 또 외국인 그에서 이제 그 공무원 한 명이 오면은 같이 관리하면서 2개 동을 지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아침에 가서 거기 가서 외국인을 태워가지고 오고 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네. 자기들이 집에서 한 동씩 지어서 하겠다. 한 5평 정도를. 네. 지금 이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 단체에서 우리 평창군에다가 요구를 한 게 각자 1,000만 원씩 우리를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보태서 한 뭐 3, 4평 지어서 4명이고 3명이고 자기 집에서 네. 같이 생활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했던 그 계획했던 거는 그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못 하겠다. 태우러 예를 들어서 평창읍에 이걸 지었을 때 대화나 미탄이나 방림에서 태우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고 또 아침에 그 시간이면 내가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따로 자기들이 받아서 하겠다. 그랬는데 1,000만 원씩 줘보니까 지지난해 그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한 동 짓는데 2,0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던 게 자기들 생각해 보니까 2,500, 3,000만 원 들어가서 지금 6동인가 6가구인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는데 6가구가 1억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아마 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그 진부 농협하고 대화 농협에서 지금 외국인 숙소 지금 사업하시는 거 군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진부 농협하고 대화 농협에서 이제 외국인 그 사업을 하면서 이 평창군 전체적인 인건비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군수께서? 네.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군수께서 뭐 군수직의 8개 인면이 우리가 다 나눠져 있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뭐 저게 평창에 있으면은 뭐 대화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 군데다 이렇게 좀 특정하게 좀 지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해주시는 것도 군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좀 보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예. 농민 단체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우리한테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 단체의 근데- 말을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예. 안 했던 겁니다. 이게 저한테 들어온 민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대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소농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보 농협이나 대화 농협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우리 뭐 평창군이 대농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군수님?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예. 김광석 의원님도 이해를 하고 저는 예. 또 농민 단체가 지금 우리 평창군의 농민 단체가 네. 한 7천 네. 명인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에서 단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다와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다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네. 정책 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의원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이렇게 뭐 한 군데 평창 4개 면에다가 하나 지어주고 또 4개 면에다 지어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우리 군청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펴가지고 정책을 세웠는데 그걸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요구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네. 또 그게 만약에 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은 네.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께서 뭐 저하고 그런 부분은 좀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그 전임 군수 시절에 그 이제 공무원 인사 때문에 이제 공무원 사기가 바닥이다라고 이제 방송 토론에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심지국 군수께서는 지금 우리 심지국 군정에서 우리 군수님 군정에서 지금 공무원 인사가 지금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하고 인사만큼은 군수님이 하셔야 된다. 그게 군수님 고유 사항이고 군수님 이제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수께서 예산하고 인사만큼은 꼭 군수께서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 내용을 보면 우리 건물 취득하고 우리 토지 매입에 한 1,570억 정도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건물이 생길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 또 고령화와 또 저출산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또 건물은 계속 지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군수께서 그 사항을 인정하시죠? 예, 제가 작년 군정 질의 때 정책관에게 이제 질의했었는데 원론적인 제가 답변만 들었는데 저는 심히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이 많은 군 자산 또 건물 등 관리하려면 엄청난 이제 앞으로의 비용이 군비가 좀 들어갈 거로 예상되는데 군수께서 이제 군수를 그만두시게 되면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저 본 의원은 좀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울 것인지 좀 상세하게 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네. 제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네.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은 아까 초대 말씀드렸듯이 네. 8개 읍면이 다른 지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우리 평창 읍단위 군단위 옆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의원님 계시다시피 진부에는 진부대로 우리는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특수 조직으로 특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증진센터 또 진부에 해야 되고 또 봉평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대관령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건물만 늘어나고 또 문화관광 그리고 복지센터도 벌써 진부에도 했죠. 또 용평면도 했고 봉평도 했고 지금 각 지역마다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도 평창읍에 하면 또 진부도 또 해달라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우리 그 실과장들한테 아마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평창은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예산 많이 사업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노인회관도 190개 있고 또 각 읍면에 지혜도 또 8개가 있고 거기다 복지센터도 각 읍면마다 있고 운동장도 각 읍면마다 있고 이걸 앞으로 다 운영하자면 하나 지면은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또 주민들도 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건물들을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하자. 우리 실과장들 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 이제 평창군이 이제 지리성 특성상 뭐 옆에 영월이나 횡성이나 홍천처럼 군 소재지에 집중이 돼 있으면은 군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염려가 없는데 평창군은 그런 염려가 많으니 그런 8개 읍면이 골고루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 저도 좀 염려가 돼서 군수께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좀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후대에 이 많은 거를 다 유지하려면은 정말 걱정이 돼요, 본 의원은. 이게 뭐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예, 군수께서도 그렇게 걱정이 되시죠, 그렇게. 예, 군수께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 후대에 이게 물려줄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군수께서 그 공략하시는 사항 중에 저번에 제가 그 방송 토론회 때 그 군수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또 딸로 이어지는 가업 승계하는 농민들에게 군수께서 아주 대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군수께서 그 취임과 동시에 그 조례안을 좀 발의하실 줄 알았는데 발의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그 토대를 이제 마련했는데 군수께서 어떻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건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실 건지 정확하고 좀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군수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게 다 예산입니다. 대폭 지원도. 아마 의원님께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한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농민단체에 가서 우리 평창 군수께서 농업 예산을 1,200억을 세워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네,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평창군이 내가 처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이 1년 예산이 6천억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복지비가 1,6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인건비가 지금 우리 평창군청 직원들이 83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군청 공무원만 해도 74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여기 돌문화체험장이라든가 또
진부에 가면 뭐 중고등학교 학교에 우리가 그 체육 지도자들 우리 평창으로서 9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 해설사, 문예 선생님들, 그리고 관광 해설사, 또 문예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그 교사들, 인건비, 또 학부모, 이런 그 인건비만 해서 1,0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럼 인건비 1,000억 나가죠. 거기다가 농업 예산 1,200억 나간다 그랬죠. 1,200 지금 더 나가고 1,300억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예산 전체 복지 예산 1,600억 들어가고 경상적 경비도 이런 예산을 펴고서 지금 농업 예산에 1,200억이 1,300억이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의원님께서도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잘 질문을 하셔도 아마 그런 데 대해서는 잘 알고 아마 질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업 승계농에 대해서는 뭐 대폭 지원한다는 건 대폭 지원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6천억 중에서 1,200억이 나간다 그러면 거의 대폭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승계농가는 가업 승계에 대한 그간 우리 실적과 어떤 방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하나하나 다 제가 이 이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네. 지금까지 한 건 뭐 자료 없이 다 대답했고 네. 지금 이 자료를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파악을 하셔도 좋고 네. 그 가업농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가업농에는 일반 농업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우, 축산업, 그리고 또 특수작물 있잖아요. 그 의원님도 아마 아버님의 승계 받는 그런 승계인이라고 저는 보고, 파프리카라든가 또 딸기, 토마토 시설 재배에는 그런 승계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농에는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고 또 예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료값이라든가 농약값은 자꾸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쪽은 잘 안 들어오지만 이런 그 특수농가에만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농가에 지금 분야별로 보면은 5개 분야 47명이 원예 특작이라든가 16명은 또 수출 품목, 또 3명은 네. 한우, 그리고 한우 사육에 18명, 젖소농가에 7명, 돼지농가에 3명 이렇게 지금 그 승계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군 전체 7,356농가의 1% 정도가 미미하지만 영농 분야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은 젖소가 30%고 돼지가 27%고 한우가 6%, 수출이 5%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연차적으로 좀 올려가야지. 대폭 지원하는 것도 지금 6천억 중에서 1,200, 1,300억이면 거의 농업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고 농업 있거든요. 예산은 군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그 토론회 당시 그 어쨌든 간에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도시에서 시골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반드시 많이 지원하고 또 군수가 되면 많이 생각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군수께 오늘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젊은 친구들이 자꾸 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예. 이 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이라는 거 다 말씀. 그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군수님. 네? 그건 안 하셔도 되고 안 하시- 앞으로 군수께서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 신경 지금 계속 쓰고 있고 앞으로 더 네.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자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그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하고 그 청년들에게 많은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2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남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실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평창의 아이들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답변을 군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인구가 지금 고령화 33%를 차지하고 있고 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100명 미만으로 태어나고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은 450명씩 돌아가시니까 앞으로 우리 인구 정책을 위해서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들 정책 또 청소년 정책을 지금부터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뭐 의원님들도 다 함께 와 보셨지만 어린이날 5월 4일 날 우리가 어린이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지원해주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어린이집 연장반 또 공동 육아 나눔 운영 맞벌이 가구의 어떤 양육 부담 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다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부나 또 대화에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 그 키즈 카페 같은 걸 지금 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진부에는 또 5억을 들여서 그 어린이들 이를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수치로 여기 지금 다 나열이 됐으니까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상세히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이제 복지는 이제 좀 많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르신들도 복지만큼 또 아이들 복지도 군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군수님 공약하신 사항대로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학부모들이 또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군수께서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네, 아이들 위해서는 뭐 어린이 축제도 한번 열 계획 가지고 있고 네. 또 청소년들 위한 대학생들 전액 장학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기숙사비도 한 1인당 한 20만 원씩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줘서 한 30만 원까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우리 지역에서 크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예산 지원 뭐 앞으로도 많이 다른 그 어른들 복지보다도 이제 앞으로 네. 이런 어린이들 위하고 청소년들 위한 정책을 더 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자리로 돌아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감하고 또 미래를 변화시키고 내가 평생 동안 죽도록 살고 싶은 평창군. 평창군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 평창군에서 나의 미래를 만드세요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모든 것이 뒷받침되는 평창군. 과연 누가 결정해야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군민으로서 과연 내가 여기 평창군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 보육, 출산 문제 관련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최고의 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구 소멸 또 위험 지역이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로컬리즘에 대비한 철저하고 과감한 우리 투자만이 평창군의 전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군수의 교육 철학을 좀 더 선명하게 밝히고 예산 투자를 통해 실행하는 것만이 답이며 평창군이 살 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인구 소멸과 또 현재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구도 다 공감하며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실행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과 인구 폭풍, 변화의 폭풍, 또 인구 유출의 충격이 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교육 경비와 또 출산 장려 정책과 지원 경비에 과감한 투자로 학령 인구 감소와 유출을 막고 찾아오는 평창군, 살 나오는 평창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구 감소와 또 인구 폭풍은 초기라 피부에 심각하게 와 닿지 않겠지만 오늘을 강구하고 난 뒤 내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구 절벽 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금 우리 평창군이 최우선적 예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시스템이 언저리에 머무르는 교육, 경비, 출산, 장려 정책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특히 교육 경비 예산의 확보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평창군은
인구 절벽, 인구 감소, 또 인구 유출의 무방비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리셋 평창을 초기로 돌린다는 것이다라고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초기 상태로 돌릴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에 순응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감동의 삶의 질을 리셋하는 변화의 일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만천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의 출범을 통해 원하시고 바라시던 모습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평창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평창, 정직하고 올바르게 군정과 의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히 시간 딱 지켜줬습니다. 성실히 질문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박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 체계 방식 도입 관련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을 관내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도에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 건수가 2020년 1개소, 2021년 3개소만 신청함에 따라 사업 효과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개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 주차장 및 군유지 공터에 거점형 재활용 도움센터를 조성하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회수 자판기, 헌옷 수거함 등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배출로 인한 관광도시의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재활용 도움센터 85개소와 클린하우스 약 1,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매년 국도비 보조를 통해 재활용 동네마당 88개소 및 자체 사업으로 쓰담쓰담 정거장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중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의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은 관리 인력의 상시 근무로 재활용 수거 보상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설 설치비와 관리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군비 자체 투입만으로는 부담이 커서 국비 확보 및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동네마당, 쓰담쓰담 정거장과의 연계 확대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증대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배출 수거 시간제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읍면 자체적으로 마을별 수거 일정을 세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마을은 주 3회 수거하기도 하며 주별 최소 1회 이상 재활용 및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특정 요율만 배출 시에는 미탄면 재활용 센터에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이 몰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재활용품 배출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 감시 분야를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는 총 8명이 4개조 3개도로 근무하고 있으며 1개조 2명이 600여 대의 CCTV를 방범용 등의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업무를 환경 분야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능형 CCTV 관제센터 도입을 개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관제센터가 도입되면 AI 기능을 통해 이상 행동을 감지 후 알람을 실시할 수 있어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감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능형 관제센터 도입 시 환경 감시 분야 병행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에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구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홈페이지에는 생활 쓰레기 관련 별도의 홍보관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과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양질의 동영상, 뉴스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환경에 대해서 뭐 개인별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RFID에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질문서 답변서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배출 시간제는 재활용 센터의 몰림 현상으로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그 쓰레기 배출 시간제를 제주도에서도 지금 이제 재활용 도움센터가 있고 그 크린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배출 시간을 오후 3시부터 8시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제 자율적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 결과를 보게 되면 크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제한해 놓다 보니까 그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또 수거에도 일시적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는 또 발생량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율적으로 해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크게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쓰레기 배출 시간에 재활용 센터에 몰릴 현상으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 얘기로는 그걸 요일별로 읍면별로 배출 일자를 정하면 금방 해결되지 않나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추진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센터에 그 날짜를 안 정하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읍면별로 요일을 정해서 갖다 주면은 이렇게 이거는 해결 방법이 간단한 건데 이걸 굳이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한번 잘 고민해서 좀 시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 시간이 주별이나 수거 횟수가 다르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은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는 일주일에 3번 많이 나올 때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일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는 보면 시간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일몰 아니 그러니까 일몰 재사용 후, 일몰 전 이렇게 돼 그렇게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근데 일반 종량제 봉투에는 그 배출 시간이 명시되지가 않았어,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일몰 후에 배출의 필요성을 지금 전에는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시시따때로 그냥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공감하시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일몰 후 배출성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홍보에 앞서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 그 수거 시간을 일몰 전, 일몰 후 이렇게 재사용처럼 그렇게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시간대로 정해져 있을 때는 이제 봉투에 있었는데 지금 일몰 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봉투에서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보면은 과장님이 이제 근래로 평창읍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출근하시다 보면은 그 대로변에 쓰레기 봉투가 엄청나게 쌓여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음식물까지. 그래서 그 수담 그 정거장 그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설치한 곳들을 가보면 정돈이 안 되어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그 보관이랑 같이 있어서 악취가 풍기고 지금 민원이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게 신규 지금 공용 주차장에다가 도시가랑 연계해서 저기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페트병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안드렸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그 국내에서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뭐 이런 그 수거 체계가 폐기물 수거 체계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시하고 이제 서귀포시인데 그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우리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뭐 국도비도 상당히 뭐 80%씩 지원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 자원순환 예산이 제주시만 1,451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인력 확보라든지 뭐 크린하우스 설치,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 크린하우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음식물 쓰레기 또 페트병 이런 거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금년도부터는 또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크린하우스 지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내년엔 다시 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크린하우스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하여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지금 크린하우스나 음식물이 지금 대로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개인들 자기들 집 앞에는 다 못 놓게 하니까 지금 대로변에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오후 때에도 가보면은 그 대로변에 음식물이랑 좀 더 어지럽히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신규 주차장은 거의 시내권에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도시가랑 연결해서 우선 평창읍 지역을 먼저 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잘 되면은 다른 지역도 핫대 운영하면 어떨까 이래서 이거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크린하우스를 지금 대로변에 나와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신규 공중 주차장에다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하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의원님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 대안으로서 크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불특정 그 인도변에 막 있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뭐 고양이 같은 뭐이 파헤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장소도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걸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공영 주차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배치돼 있는 개소수보다는 그런 대상지를 확정해서 하다 보면 아마 음식물 쓰레기 그 배치 개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지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공공 용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부터라도 먼저 해결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평창읍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좀 운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다시피 저희들 음식물 그 CCTV가 지금 총
각 읍면에 60세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적발 건수는 사실은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음식물에 이동식 CCTV를 갖다가 놔도 적발을 안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이거 감시 안 하는구나 하고서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제가 왜 그 CC 통합이랑 관제센터랑 연결하라면 거기에는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제주도나 아니면은 전라도 완도인가 거기에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어렵다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는 오셨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그냥 CCTV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획을 갖고서 그 CCTV를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군 관내에 CCTV가 폐기물 무단 투기 단속용 CCTV가 73대가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 3년간 적발 실적을 보게 되면 한 180여 개소 적발이 돼서 과태를 전부 부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 방림이나 봉평, 진부 같은 경우는 적발 실적도 많고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합니다. 근데 평창, 미탄, 방림이라든지 뭐 일부 면에서는 잘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이제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좀 궤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또 대수도 조금 더 많이 좀 확보해서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제센터 부분은 보니까 지금 한 600여 개소 정도 이제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그 도로의 방범용 CCTV라든지 뭐 우범 지역에 대한 CCTV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쓰레기를 계속 그 무단 투기하는 그런 우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별로 쓸 수 있는 그런 CCTV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CCTV를 좀 더 많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하셨듯이 제가 한 4, 5년간 적발 건수를 보니까 어느 면은 단 한 건 아니면 없는 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CTV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관제 TV랑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살펴보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만 달아놓기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읍면에 된 거를 갖다가 환경과에서 좀 물론 그동안에 환경 엄호로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 적발 건수를 좀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그냥 함부로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요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 평창읍에 한 건 있었어요. 근데 그걸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완결 조치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블랙박스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달간에 그 수차례 그 사람들을 얼굴도 안 보이고 이래서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할 적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관제탑이랑 통합관제센터랑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적극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우리 박준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시간을 양보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은 이제 본 질문을 요청한 사람이 질문하는 게 맞고 다만 그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원래 질문한 사람의 동의를 얻으면 짧은 시간에 취지에 맞는 질문만 가능하도록 있으니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준희 의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김성기 의원 간단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우리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하시죠? 토요일 날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수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수거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일요일 날 과장님 그 마을을 한번 돌면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서 적체되어 있는지를 보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월요일 날 보면 수거량이 많습니다. 예. 겨울보다 특히나 이 하절기 쪽에 쓰레기 양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 쓰레기가 그 미관상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또 환경 저해도 많이 요인을 발생시키는데 특히나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쓰레기가 산을 이룹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강구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그 관광지, 관광 휴양지 네. 그 폐기물 수거 예산을 별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예산은 한강 수계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성수기에는 지금 저희가 그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또 그 긴급 쓰레기 수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쓰레기를 수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아침부터 쓰레기가 각 마을 요소요소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요일 날 그 근로자분들이 어차피 쉬어야 되기 때문에 휴무기 때문에 못 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아예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뭐 지도라든지 홍보 아니면 강화된 단속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쓰레기를 뭐 막지 못하면은 도로에서 안 보이게끔 가리막을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무분별하게 주말 일요일 날 보면은 정말 평일보다 2배 이상의 쓰레기가 사방에 야적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개선책을 각 면과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셨던 취지의 제도를 네. 제주시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크린하우스가 제주도 전체 한 1,500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오후 3시부터 그 8시까지 그때까지만 그 크린하우스를 개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셔터로 이렇게 아예 내려져서 쓰레기를 못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돼서 하나하나 정책적 사업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시기가 걸리면서 쭉 일어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평창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방에 수십 군도의 쓰레기가 지금 야적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개선될까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마을별 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제 살포 기준 및 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기상 상황에 따른 살포 기준은 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할 때와 기상 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에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도로 순찰 시 대기 온도 4도씨 이하, 노면 온도 2도씨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기온 0도씨로 새벽 시간에 어는 비로 결빙이 예상될 때,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살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제설 업무 수행 요령에 근거하는 도로제설제의 1회 살포 기준은 1차로 폭언 3.5m 기준 1km 살포 시 150kg을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살포 기준은 최초 살포 후 3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대기온도 4도씨 이하, 도로교통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살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일반 국도 이상의 규정이며 시군도의 경우는 살포 밀도를 한 단계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의 관리 기준은 방수 포장을 하여 습기가 적은 저장 창고에 제설제가 바닥면에 직접 닿지 않게 받침대 등으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의 과다 살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토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73km에 뿌려지는 1회 살포량은 88.86톤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제설 대책 기간 중 57일의 강설 기간을 감안할 때 1회 기준 살포량은 5,065톤이며 우리 군이 실제 총 살포량은 7,158톤으로 이는 57일간 1일 기준 약 1.4회 살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기에 3시간 이후 재살포량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은 규정에 의한 양보다 현저히 적게 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친환경 제설제 구입 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4년간 친환경 제설제의 구입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제설제의 소금에 비하여 단가가 약 2.8배 이상의 고가이며 이를 전 구간에 살포한다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제설제 구입비가 추가 소요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당장의 전면 확대 시행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안길 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방안 및 계획입니다. 현재 군 보유 및 임차 장비는 대형 장비로서 읍면 마을 안길 약 1,300km를 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각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및 소형 트럭에 부착 가능한 소형 제설 장비를 보급하고 있고 현재 총 495대의 소형 장비가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5개 시군, 인근 5개 시군의 보유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급된 소형 장비에 대하여도 각종 소모품 및 수리비와 운전자의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보급 대상지를 사전 조사하여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철 제설 사전 대비 기간 이전 읍면에서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마을길 제설 사각지대에 방알사 320여 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읍면 창고에 제설용 소금 325톤 1288포를 읍면에 분산 보급하여 시급성을 판단하여 마을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결빙 구간에 대하여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이 구간은 제설제 살포를 제외하고 운행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 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립으로 인한 응급 환자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읍면정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의 지역 여건상 가가호 완벽한 제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설 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라는 주민 의식의 전환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읍면 실정에 맞는 제설 대책을 추가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굉장히 많은 폭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적은 제설제로 그 많은 것을 커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또 특히 대관령에 또 폭설이 2, 3일 간격으로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4월 18일 날 자료 요구한 거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가 데이터가 좀 틀려가지고 제가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4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친환경 구입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30톤, 60톤, 92톤, 63톤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점을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찾아보시고 저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친환경 제설제가 사실은
많은 고가하고 여러 가지 우리 자연 환경에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거를 많은 양을 늘기는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수적으로 뭐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수 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한다면은 그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 이 친환경제를 계속 증가시키고 갈 수 있는 뭐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네. 저희가 매년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점차 2배 정도, 3배 정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해서 쓰기에는 그 재정 문제가 가장 좀 많이 걸리고 또 전 구간에 다 살포하기에는 좀 재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하되 예산이 수반된다면 아마 그 머지않아 전체를 다 혹시 잘 친환경 제설제가 소금만큼의 효과가 나옵니까? 똑같은 양을 뿌렸을 경우에? 친환경 제설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친환경 제설제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CMA라고 하는 게 보통 친환경 제설제의 종류인데요. 가장 그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그 도로 시설물과 차량의 부식이 없다라는 거하고 또 식물과 인체에 무해하다. 뭐 이런 또 재생 가능한 제설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게는 43만 원, 3배 정도, 크게는 5배 정도가 비싼 그런 고가의 제설제고요. 또 단점이 있다면 또 쉽게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관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설력 자체가 일반 소금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약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죠. 2배 이상 뿌려야 한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그 제설제의 잔해물을 또 제거해야 되는 그런 또 유지보수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도 하고 네. 안전하게 도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맞지만 이것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쓸 경우에는 분명히 자연의 안전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네.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자연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방비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스럽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친환경 제설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것에 길을 열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혹시 검토할 수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신지? 이미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제설제 또 제설 장비, 제설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전년도 같은 동계올림픽을 할 때 별도의 또 재난특별교부세를 또 지원받았고요. 네. 점차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지원하기에는 좀 극히 미미하다. 네.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강원상권 지방에 특히나 평창에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국에 눈이 안 온 마을 또 오더라도 금방 그 다음 날에는 녹는 지역이란 별 문제 없으나 평창은 눈이 와서 치우지 않으면 그야말로 다 얼음판이 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계속 자연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습을 반복하기보다는 정부에서 뭔가 이 부분을 좀 화답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랑길 제설 관련합니다. 지금 기종이 보니까 495대가 지금 보급이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거의 한 60-70% 정도가 트랙터 부착용의 그 제설 3날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네. 혹시나 트랙터에 대해 3날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지역 마을별로 그 마을의 이장들을 통해서 용역을 받아서 뭐 적게는 50, 크게는 100만 원씩 이렇게 봉사료를 받아가면서 한겨울을 자기 마을 한 끼를 책임을 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안 하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제설하는 인력 자체는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골고리 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네. 수혜를 받는 주민들은 왜 저쪽 집은 쳐주면서 우리 집은 안 쳐주냐 그렇죠.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눈이 오면은 다 동시에 모든 자기 리에 마을에 다 내리기 때문에 내 집 앞부터 치워주길 바라는 심정으로 왜 못 기다리는 거죠. 그것도 있으나 이 트랙터가 겨울철에 이 바퀴가 크다 하지만 이게 눈에 잘 미끄러져요. 언덕 같은 데서는. 그래서 자꾸만 사고가 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상해보험, 뭐 운전자 상해보험 이렇게 있지만 트랙터가 망가지면 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트랙터를 갖고 있는 농가 개인이 삼날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트랙터 어디 망가지면 몇백만 원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겨울 눈 치워주기 위해서 100만 원 받았다가 300만 원 자기 돈 물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주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험사를 몇 군데를 제가 알아봤어요. 겨울철에 트랙터로 눈을 치웠을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됩니까?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한개 같은 대답은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사 관련된 보험 처리는 해주는데 겨울철에 눈 치우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상품을 만들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것만 해결되면은 평창군에 각 마을별로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반자원봉사를 하면 하라 그러면 트랙터 갖고 열심히 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 사고 났을 경우에 차량 수리 이 트랙터 수리비가 없었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고 네. 그전에도 저희한테 말씀하신 그죠. 부분인데 네. 저희들도 그 트랙터 수리비, 차량 수리비는 지원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 그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에 쭉 써온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망가진 경우에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이 사실 되고 안 되고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역 마을에 그 용역 그저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이 자기 지원받은 트랙터 3날을 가지고서 트랙터를 갖고 눈을 치우다가 언덕에서 막 미끄러져서 뭐 어디를 트랙터 어디 일부가 망가졌어요. 그럼 군에서 그걸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상황 판단하겠습니다. 그건 부분을 한번 고장된 부분을 네. 봐서 제설용으로 활용하다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수술 지원해 주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은 아마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기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과거부터 계속 그 트랙터 장비에 대해서 유류대도 지원했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네. 했는데 본인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방송 나오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가도 유류비도 지원을 시행하다가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과장님 방법은 이제 뭐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그 각 면에 운명장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알게 하고 운면장 회의할 때 네. 면장을 통해서 좀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좀 대폭적으로 좀 교육 차원인 홍보 차원을 좀 강화해가지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마을길을 치울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건설가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균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정과장 이시균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위한 계획과 계절 근로자 주거 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소화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법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처음으로 28명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도입하였고 22년에는 251명, 23년에는 516명을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57명이 늘어난 673명이 입국하여 220농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매년 농가의 수요 조사를 마친 후 출입국 간서의 사전 심사를 거쳐 법무부의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받아 운영됩니다. 현재 라오스 5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도입 1년 차이며 송출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도입의 제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필리핀 4개 지자체, 방글라데시 1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도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는 필리핀에서 입국하였으나 올해는 송출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 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라오스에서 입국하였으며 농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나 농가 희망에 따라 가급적 도입 국가를 3년 동안 유지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당분간은 700명 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 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결혼 이민자 초청 제도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절 근로자의 주거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군 계절 근로자 배치 현황을 보면 업무 협약 체결 방식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면에 집중된 반면 결혼 이민자 초청은 평창, 미탄, 박리면에 집중되는 등 8개 읍면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700명이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지역에 거점화할 것이냐와 국비 지원 기준인 50에서 100명 단위의 기숙사 확보로 해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외국인 공동 거주로 인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동 기숙사 건립 문제는 많은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개별 농가의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신축과 개보수 지원 사업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 군은 정부의 건장 사업인 공공형 농촌 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협이 시행 주체가 되어 공동 숙식을 제공하면서 필요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부 농협은 5월부터 운영을 하고 대화 농협은 오늘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고 계절 근로자의 숙소 문제와 인력 중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 사업을 내실 있게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형 인력 중개센터 사업은 정부에서 23년 전국 17개소를 시작으로 24년은 70개소로 확대하였고 27년까지 130개소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 국내 모든 농협이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군의 계절 근로자 운영 상황은 본격적인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되고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매일매일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 침해 및 이탈 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민 및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농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정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창열 의원입니다. 먼저 그 송출국의 국내 사정을 미리 인지하셔서 다양한 국가와 업무 체결을 해서 농촌 계절 근로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설명 주신 농촌 인력 중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진부하고 대화에서 시작을 했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난해 저희가 농협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대관령 원협까지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령 원협에서 이제 숙소를 좀 농협의 자체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대관령 지역에서 그걸 좀 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 신청을 못했고요. 내년에는 현재 대관령
원예농협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신청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뭐 평창이나 봉평 쪽에서는 아직 뭐 계획이 네,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올해 진부하고 대화농협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면 아마 그 평창 농협에서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농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조합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면 농협에서도 같이 사업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좋은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금 농업의 현실을 보면 인구 감소 또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촌 인력 중개 센터 사업을 지금 적극 권장하고 또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의 유형을 보면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공공형 계절 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형 네. 인력 중개 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형에 대해서는 도입에 대한 검토를 좀 안 해보셨나요? 예, 그거는 이제 운영을 뭐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뭐 직접적인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력 시장처럼 이렇게 중개해주고 또 인력 풀을 관리하고 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이제 그 인력 중개 센터인데요. 그래서 사실 아직 저희는 뭐 그 부분은 생각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농협의 참여를 가장 이끌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돼서 일단 내년에도 좀 농협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주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지금 한 700여 명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뭐 결혼 이민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배치받은 집 외에는 농가 외에는 옆집에 가서 일하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실 뭐 품목이 다양하지만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양한 품목을 하지 않으면 저희 그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같이 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네, 계시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적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독려해 주십사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계절 근로자 3년 차 운영한다고 이제 접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종종 있는 거는 네. 잘 파악하고 계실 거고 특히나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풀어줘야지만이 농민들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이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나서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유념해서 아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 농산물 유통과 없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기엔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형진 농산물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기관의 당현직 이사장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의 전환과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에서 100% 출연한 기관으로 학교급식 현물 공급, 로컬푸드 직매장과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농산물 위탁 판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 등 2021년 8월에 설립되어 행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설립 초기 자립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이사장의 당연직 유지는 필요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사장의 공개 경쟁 방식의 제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자립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공개 경쟁 방식의 공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출연 기간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공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경영수지 안정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학교급식 현물 공급 및 제로 수수료 정책 등은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농특산물 유통 확대, 먹거리 상품 개발 등의 신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목정 공판사업소, 친환경 잡곡센터 등 평창군 위탁사업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일정 기간 각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 수익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완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먹거리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창군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산물 유통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사장을 군수만 하게 돼 있게 아주 뭐 저기 통합푸드센터는 지금 부군수가 이사가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부군수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부군수가 하면 안 된다는 요지가 아니고요. 부군수도 할 수 있고 전문인이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열자라는 취지였다는 걸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경영의 안정화, 그다음에 100% 출연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뭔가 공공성이 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어떤 부교수님으로만 된 어떤 조례 개정이 있었기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단법인이라 하기에는 수입의 논리에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본주의 논리인 경영의 전문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내가 지금 여쭸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22년도 23년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익을 지금 나타낸 지표인가요? 일단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라서 예, 네. 저희가 저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네. 출연금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저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수입에서 투자된 인건비를 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 수익에 얘기하면 저희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여기에서 인건비 또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마이너스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중국에는 전문 경영이 들어오고 독립이 돼서 물론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계속 지속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중국에는 이 사업 자체는 공공 플러스 어떤 효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흑자가 나야 하는 건 맞죠,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염려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뭐 감히 과장님의 그 능력으로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경영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처대조가 맞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학교 급식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사업인데요. 이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수수료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더군다나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경기도 학교 급식 또 농산물 위탁 판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수익 창출하는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에 중점을 두고 네. 플러스 이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기간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기도 쪽으로 그 학생들 그 학교 급식 학교 급식을 지금 많은 이제 거래처를 많이 열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로가 아니죠. 저희가 수수료를 제로가.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비율을 적용하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 로컬 푸드가 평창군에서 하는 제가 하는 출제 출연 사업 중에 가장 좀 큰 규모의 사업인 것 같아요. 하나의 사업이 좋은 선례로 남아서 흑자 운영이 된다라는 그 시점이 빨리 와야지만이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선례가 우려가 되고 쉽게 말해서 계속 물붓기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범 사업을 지나서 이제 본 사업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각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농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개체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계획과 하천 생태계 보전,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족자원 실태와 민물고기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면의 경우 수산자원조사원이 수역 곰팡장 및 위판장에서 매일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어획량을 조사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수산물을 어획 판매하는 어업인이 없을 뿐더러 어업인이 있는 시군에서도 많지 않은 어업인의 개별적 소량 거래되는 어획량으로 전체 개체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용역을 통한 특정 지역의 어족자원 개체 조사를 시행한 사례도 있었지만 어종벽 서식 환경에 따라 유영, 이동하며 생식하는 어류의 특성상 광범위한 내수면 중 일부 지역의 소량 포변 채취를 통한 조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기초 데이터 부족,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방류 효과 등 자료 구축이 부족하였으나 2022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 전 사전 영향 조사와 방류 후 사후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23년도 강원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도 전역의 내수면 수역에 대한 환경 조사, 방류 어종의 적합성 조사 등을 용역하였으며 25년도에는 방류 지역에 대한 사후 영향 조사를 실시 예정인 바 이 용역과 연계하여 어족 자원 증감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을 강원도와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과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에서는 내수면 어족 자원 유지 증가를 위해 1975년부터 국비 매칭 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억 5,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989년도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 자원센터 무상 방류를 포함해 내수면 수산종자 12종 2,60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올해는 9,300만 원을 투자해 최근 어족 자원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마우지 피해가 적은 뱀장어 9,000미를 비롯해 메기, 동작에
미우기 등의 수산종자 18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족 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배터리 등 불법 도구 사용 및 무분별한 어린 개체 포획 등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야간 단속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수시로 불법 어업 감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류를 포획하는 허가 어업이 없는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어족 자원 감소의 원인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 및 하천 정비 등 인위적인 수 생태계 변화와 가마오지나 수달과 같이 어류를 대량 섭식하는 해적 생물 등 다양한 변수 요인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및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함께 개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추진 및 상시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통해 내수면 어족 자원 증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반려인 비반려인 갈등 원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70%는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을 갈등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반면 비반려인의 70%는 갈등 원인으로 반려동물 위생 문제를 들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패티께 준수의 인식차가 확연히 차이남을 볼 수 있는데 반려인의 83.1%는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비반려인은 33.6%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차의 심각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도사견 외 4품종에 대하여 맹견 사육 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반려견 안전조치, 반려견 배설물 수거, 맹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현수막 개천과 축제장 및 전통시장 방문 홍보, 동물 관련 영업장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평창군 홍보지를 통하여 반려견과 길고양이 종합 안내서를 입양, 관리, 생태와 습성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맹견 소유자 외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은 없으나 반려동물 패티켓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물 등록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교육 시 홍보 자료로 배부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 활성화로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제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평창군의 동물 등록 수는 918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서는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동물 등록 제휴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 동물 등록 대행 업체는 2곳으로 평창읍과 대화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창읍 소재 업체는 수의사 미채용으로 외장형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매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하여 미등록 농가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등록 의무화로 유기 유실되는 동물 예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년대에는 사업량이 확대되어 실외 사육견 등록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물 등록 의무 제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제의 지역에 대해서는 분기별 찾아가는 동물 등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연계하여 반려인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와 동물 등록 업체의 위탁 대행을 통하여 군 저체에서 사육되는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관리와 유기, 유실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고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농기획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그 질의에 넣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올 봄에 누군가가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내가 20년 전만 해도 객가 나가서 1시간만 고기 잡으면은 바켓스 반을 잡았는데 지금은 나가서 하루 온종일 잡아도 우동 그릇 하나도 못 잡겠다. 이게 김의원,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 어죽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천혜 자원이 있고 강이 좋은 이 평창에서 이런 고민을 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평창강이 이렇게 고기가 살지 못한 환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가 이제 환경관 줄 알고 환경관 가서 혹시나 이 강에 있는 어족 자원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는데 전혀 그러던 기초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표준지를 정해서 개체수가 어떤 것이 살며 어느 얼마큼 수량이 있는지까지 이걸 다 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고 매년 해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족자원을 강에다가 푼들 그것이 살지 못할 생태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자료를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못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지 이제 공감하는 얘기들로는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일까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짚어진 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거론된 가마우지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세천이라든지 도로, 군도, 국도, 그 다음에 지방도 마을 한 길 웬만하면 다 염화칼슘 소금을 뿌려야 됩니다. 이게 눈이 녹으면서 그냥 그대로 강에 유입이 돼버려요. 염도가 높아지면은요, 제가 아는 한 민물고기는 저기 부활, 뭐라 그러냐, 알을 산란을 하질 않습니다. 염도가 높아지면. 근데 우리는 염도가 높아졌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천에 최근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에서 유입되고 있는 수많은 돌과 흙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풀이 막 자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높아져서 그것을 걷어내는 하천 준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을 하게 되면은 쌍끌이를 해서 이렇게 끌어내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은. 그러면은 준설도 뭔가 좀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답변서의 부족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이 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로 간에 노력해 보자라는 그 취지에서 제가 이거 질의서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관장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요. 이거는 여기 축산농기의 과장님이 한 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건설과 다양한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당 사항에 사업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자연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노력해 주십사.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질의서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질의 아닌 질의 드리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아니면 가운데에 건의해서라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심각성을 좀 말씀드리고 평창군을 뭔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어느 지역 일정 지역에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추진하겠다는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애완동물이 이제 우리 사람 생활에 깊숙이 지금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교육과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지금 여기다가 했는데 사실 교육과 홍보만으로 좀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원주나 행성군에서를 보면 그 명예동물보호관이라든가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 서울시 땡땡이 수사할 때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한 10군데 이상이 지금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이거를 좀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이 천두가 안 되게 소유가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주셨던 서울시 땡땡이 뭐 반려동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전에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명예 감시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의 지금 많은 갈등도 야기되고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그 동물 보호관이라든가 반려견 수찰대가 아주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책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뭐 예산이 그래 크게 수반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으므로 축산농기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일괄 질문과 일문일답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군정 사업의 성과가 국민들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의회 정례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